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상 원의 방정식이고요. 1번 문제 볼게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에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점이 두 개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점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 거란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 식을 두 개를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은 식을 두 개로 쓸 거기 때문에, 왜 식이 두 개가 주어지냐면 문자가 두 개라서 식이 두 개가 주어져야 문자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점의 개수를 보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구나 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할수록 문제를 접근하는 힌트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를 a,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힌트가 없으니까 그대로 r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해야 되는 원의 방정식을 쓴다면 x 빼기 a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문자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랑 r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문제에 주어진 두 점을 좌표를 대입해서 식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4를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6,3은 6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식 두 가지를 연립해서 a 값과 r 값을 구해 주시면 되죠. 계산은 늘 그렇듯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항상 이 표현으로 나와요, 여러분.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합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건 항상 그걸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죠. 구하는 정보는요. 자, 일단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선을 하나 지름을 대신할 수 있는 직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직선의 끝에 양 끝점 두 좌표가 있나 봐요. 예쁘게 그러니까 그 좌표 평면에서 비율 맞춰서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은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 이 두 점의 중점은요,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각각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원의 중점이 되는 거는, 원의 중점을 a, b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이요. 원의 중심은 양 끝점의 중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a, b라는 이 좌표는 2분의 x끼리 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분의 y끼리 더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요, 여러분.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 다시 말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인 거죠. 그럼 그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요. 누구요? 2,-3이랑 4,1 두 점 사이의 거리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4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1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 길이의 절반을 해준 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이 나오는 거겠죠. 지름의 양 끝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두 점이 지름의 끝점이기 때문에 지름의 그 양 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양 끝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 됩니다. 이 유형도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이 풀이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세 점 주어지면요, 아까 1번에서 얘기했죠. 식 3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이 3개 주어질 건데, 여기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네, 이 형태로 문제를 푸십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자가 A, B, C 총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표가 3가지가 나와서 식을 3개를 주는 거예요. 네, 식 3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푸셔야 돼요. 네,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마이너스 1,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자, 2,2 대입하게 되면은 2의 제곱, 2의 제곱,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자, 그리고 6,0은요 6의 제곱, 0의 제곱, 그리고 6a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식 3가지예요, 여러분. 식 3가지고요. 자,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좌표 3개 주어졌고 그 좌표에 대해서 식이 3가지가 나옵니다. 네, 계산은 여러분이 실수 없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시게 되면, 네, 계산하시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 b는 6, C는 마이너스 12라고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조금 더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네, 원의 중심 구하는 게 좀 어색할까 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2는 0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중심만 구할 때는요, 여러분 1차항의 개수들만 볼 거예요. 1차항의 개수들만 볼 거고요. 그 개수들의 절반의 부호 반대입니다. 개수들의 절반의 부호 반대. 그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반복 수학 때 충분히 다 했던 얘기니까 충분히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접근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4번 문제예요. 방정식이, 자, 주어진 2차 식이 있는데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주어진 식이 원을 나타낸대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원을 나타내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일단 반지름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4ax 2ay 10a 더하기 15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수항들은 다 넘기세요, 여러분. 네, 이거를 외우라고, 반지름의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일단 우리 만들 줄은 알아야 되니까요. 상수항들을 다 넘기는 게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 잡을 때는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ax에 제가 말씀드리는 절반은 이 개수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반의 제곱이니까 4a제곱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y제곱 플러스 2ay한테도 a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이 있는데 방금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새롭게 더했죠. 그럼 당연히 뒤에도 더해 주셔야 되죠. 기계가 튀네요. 네, 그래서 더해준 만큼, 좌변에 더해준 만큼 우변에도 똑같은 값들을 더해줘야 되죠. 이러고 나서 좌변은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원을 나타내도록 이라는 거의 조건은 반지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 제곱자리에 있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5 더하기 5a 제곱인 형태예요. 이 반지름이 당연히 r 제곱이니까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반지름 R제곱의 자리에 있는 식이 그 식이 0보다 큽니다 라는 게 원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2차 방정식을 해결하셔야 되죠. 5a제곱 빼기 10a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큽니다 라고 놓고 네,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인수분해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여러분, 어떤 식을 쭉 주고 이게 이 식이 원을 나타내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반지름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반지름 형태를 만드는 건데 식을 정리할 때도 되도록이면 순서를 지켜주세요. 네, 상수항들 넘겨놓고 그러고 나서 제곱항 만드는 과정, 그러고 나면 반지름이 생길 거고 그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5번 문제는요. 네, 주어진 식이 원이고요.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에 있고 Y축에 접할 때 라고 되어 있죠. 네, 중심의 좌표만 물어봤으면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는데 Y축에 접할 때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름 또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요. 네, 원이 축에 접한대요. 원이 축에 접한대요. 이 부분은 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네, Y축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이 원에서 원이 있는데 이게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할 거래요. 자,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형태로 볼게요, 여러분.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원의 중심에 누구랑요? X좌표랑 반지름이랑 X좌표랑 같아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랑 X좌표랑 같아야 되는 거죠. Y축에 접하면요. 이유는요. 이 부분이 반지름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좌표가 X좌표가 되는 거죠. 우리 반복 수학에서도 많이 했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일단 3, 4분면에 있대요. 자, 그러면 대략 X축이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Y축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을 그냥 중심만 확인하셔도 돼요.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3, 4분면에 있는데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문제 푸실 거예요. 그 과정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 수학 가서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심의 좌표 아까 확인했죠. 중심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k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길이는 절대값 개념이어서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위의 식에서 반지름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KY, 일단 상수항은 넘기세요, 여러분. 넘겨놓고 제곱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4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k제곱. 근데 오른쪽에 그럼 누굴 더해줘야 돼요? 4와 k제곱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럼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R제곱자리에 K제곱 빼기 5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한테 반지름은 루트 K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반지름과 누구요? 중심의 X좌표 길이. 근데 그 길이가 2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루트 K제곱 마이너스 5랑 2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K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좌표 축에 어디에 접하냐에 따라 그게 중심의 X좌표가 활용이 될지 중심의 Y좌표가 활용이 될지 둘 다 활용이 될지는 어느 축에 접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K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제 3, 4분면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K좌표도 음수라는 얘기겠죠.
거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6번이요. 좌표 평면 위의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존재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축 하나에 접하는 게 아니라 X축, Y축 모두 접한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는 그게 사분면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어떤 점을 지나는지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2,3을 지납니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근데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3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 위치의 사분면에 따라 이 원도 2사분면에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게 되는 거죠.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있을 건데,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고 2사분면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 A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이 원에서 반지름은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반지름은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조금 애매하시면 절대값 A라고 하시면은 좀 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셔도 되고, 이 문제에서 A는 양수로 잡은 거니까 그냥 A라고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R 제곱인데 R 제곱 대신에 이제 A의 제곱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나서 그럼 이렇게 보면은 문자가 몇 개죠? 지금 문자는 A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좌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주어진 좌표는 마지막에 A를 구하는 역할도 할 거고, 원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게 됩니다. 그거를 판단하셔야 6번 문제가 안 헷갈려요, 여러분. 네, 이건 연습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좌표가 평면이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느 평면에 있냐에 따라 식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2,3을 대입해서 A 값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열심히 계산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7번입니다. 점 A와 원 위의 점을 이었는데 그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래요. 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것도 좌표 평면에 먼저 그리지 마시고 일단 기본 내용부터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원의 중심도 있겠죠. 원의 중심도 있을 건데,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주어진 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쭉 이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줬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거리를 왜 구했냐면요, 여러분.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단거리가 나올 거고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장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반지름을 빼주면 최단거리가 나오고요. 자, 원 위의 점에 이르는 거리예요, 여러분. 원 위의 점에 이르는 거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거리에서, 이 길이에서 누굴 빼주면요? 반지름이요. 반지름을 빼주게 되면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지름을 빼주게 되면요. 자, 그러면 다시 쭉 더 이어서 반지름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반지름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반지름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면 최장거리는 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떤 점이요? 문제에 주어진 점 하나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한 게 최장거리 이렇게 될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4,0가 원의 중심은 좌표는 4,0이고요. 주어진 점은 1,4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러 갈 겁니다. 1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4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했더니 5라고 나오네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예요, 여러분. 5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단거리고요.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최장거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r을 구하지 않더라도 10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반지름은 2니까 5 빼기 2를 계산해서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 더하기 2 계산해서 7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10이 나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최단거리라는 거는 네,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거죠. 반지름을 뺀 거예요. 최장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r은 사라지고 답은 10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반지름을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네, 내신에서 가끔 변형이 되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리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의 길이 확인해서 문제 푸셔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 반지름을 더한 거. 이 부분이 최단거리, 최장거리, 이 부분에 관련된 거예요. 자, 옆에 8번이요. 점 A와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은 자취의 방정식이죠, 여러분. 네, 지금 원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자취의 방정식도 원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항상 자취의 방정식에서 강조하는 거는 주인공을 XY로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AP의 중점이죠. AP의 중점을 X, Y라고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와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네, P요. P를 도와주는 애를 A, B로 놓고 A, B의 관계식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원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3이, 아이고, 글씨 또 날아다니네요. y 빼기 2의 제곱은 3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건데, 이거 위의 점 P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A, B를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대입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y는 a와 p의 중점이래요. 자, 그럼 x, y는 a, b와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p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4. 자, 그리고 2분의 b 더하기 2 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은요, 여러분. x는 2분의 a 더하기 4.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a는 2x 빼기 4. 자, 그리고요, y는 2분의 b 플러스 2. 마찬가지 b는 2y 마이너스 2. 이래 놓고 여기 주어져 있는 a와 b 자리에 대입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다른 자취의 방정식도 다 동일한 과정으로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2x-4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2y-2 빼기 2의 제곱은 3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2x-5의 제곱, 자, 2y-4의 제곱은 3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식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여기가 1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앞에 2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거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은 제곱과 제곱이 다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2라는 숫자들은요, 여러분, 숫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밖에 완전 제곱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전개했다라고 하면 4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1이어야 돼요. 언제요? 원의 방정식은요. 그래서 4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식을. 4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괄호 안은 2로 나눠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괄호 안은 2로 나눠지게 되고요. 괄호 밖은 4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4분의 3은 반지름이 아니라 r의 제곱이죠. 그래서 r 제곱이 4분의 3. 그렇게 따지면 r은 2분의 루트 3. 근데 어차피 이건 필요가 없죠. 왜? 자취의 방정식 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 r 제곱일 거라 파이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파이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겠죠. 그래서 굳이 r을 안 구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원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요. 자, 이 부분 답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따라 주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해요. 자, 9번이에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 1인 P의 자취는 어떤 원을 나타낸다. 네, 이거 이름이 있긴 해요, 여러분.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름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굳이 그걸로, 그 이름에 대해서 푸는 방식도 있는데, 굳이 그걸로 풀지 마시고요. A,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P 대 BP가 2대 1입니다. 라는 비례식이 나와요. 그래서 안쪽은 내항, 외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곱하게 되면은 AP의 제곱은 4BP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P죠. 그래서 P를 X, Y로 놓으시고요. 자, AP의 제곱이니까 A와 P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자, 앞에 4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원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그 방식으로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10번이요. 죄송합니다. 두 원의 공통현이 어떤 직선과 직교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공통현이요. 공통현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원이 있을 때 직선이 원을 딱 자르고 가요. 그래서 잘라진 부분 그거를 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현의 길이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공통현을 물어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든 거고요. 자, 이 내용은 이거죠, 여러분. 자, 원의 방정식 하나, 그리고 K는 아무데나 붙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 놓고, 그 다음에 K에 따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값을 구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처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식을 빼주시면 되죠. 두 식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거 볼 때 지금 앞에 개수가 여기는 다 1이고요. 여기는 다 2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엄밀히 말하면 2를 나눠야 원의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를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위의 식에다 2를 곱해서 두 식을 빼시면 됩니다. 위의 식에다 2를 곱할게요.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x 4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에서 밑에 식을 뺄 거예요. 자, 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K가 이 식에서 여러분,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나타내는 식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결국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식을 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뺄 겁니다. 그럼 제곱들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남는 식은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 y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직교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이요.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공통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좀 전에 확인했지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두 식을 뭐 하면요? 네, 빼면요. 그래서 두 식을 빼시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나올 거예요. 두 식을 빼시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나올 건데, 자, 그러면 공통현이니까 어떤 원에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일단 현의 길이는요, 여러분. 현의 길이는 그림을, 아이고, 타원이 나와버리네요. 원이 있고요. 자, 원이 직선이 직선이 원을 잘라갔어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에 대한 반지름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에 내린 수직거리. 네. 수직거리도 구할 수 있고요. 뭐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공통현이기 때문에 어떤 원으로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주어진 두 원 중 어떤 원으로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반지름과 수직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으로 문제를 풀게요. 반지름은 3이고 중심은 1,0이에요. 그랬을 때 주어진 직선은 x는 2입니다. 이거를 그림을 좌표 평면에 맞게 그려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형태로 봤을 때 x 빼기 2는 0이라고 놓고 주어진 점은 기준점 1,0이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y가 그냥 0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y 개수도 0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1의 제곱만 있을 거고요. 절대값 1 빼기 2 해서 그냥 1만 나올 겁니다.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냥 1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좌표표에 나타내지 않고 공식으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도 1인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어떤 길이가요?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공통현이라는 거는 저 길이의 2배니까 4루트 2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 시키면요, 여러분, 다시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 중심에서 당연히 이르는 반지름의 길이가 있겠죠. 그리고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 거리는요. 요 거리는 루트 r 제곱 빼기 d 제곱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거의 2배가 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12번 문제 여러분. 두 원의 교점과 8,0을 지나는 원의 넓이.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k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 y제곱 더하기 2x 빼기 6y 더하기 k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x제곱 y제곱 빼기 4x는 0입니다. 라고 됐을 때 여기 뒤에 0입니다. 라고 됐죠. 이 부분이 잘렸습니다.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식에다가 x에는 8, y에는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제곱, 0제곱, 16 빼기 0 더하기 k 8제곱, 0제곱, 마이너스 32는 0입니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그 k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요. x제곱 y제곱 2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요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고 그리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입니다. 라고 놓고 이 식을 쭉 전개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반지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K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른 말로는 공통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3번이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들 중 정수들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요. 물론 이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거라 그랬죠. 네, 반복 수학에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현의 길이 구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원에서 네, 점과 직선의 거리가 있겠죠. 근데 이 거리가 누구보다 짧다고요? 반지름보다 짧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반복수학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해 주면 되죠. 원의 중심은 얼마죠? 1,-1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직선과의 거리. 그래서 그 거리는 루트 3제곱 4제곱 절대값 3-4 더하기 a, 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1보다 작습니다 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 푸셔서 해당하는 정수값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4번이요. 직선과 원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네, 선분 a, b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네, 좀 전에 아까 봤던 공통현의 아니라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15번은 직선이 원에 접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네, 접하는 거니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접한대요. 아이고, 너무 엇나갔네요. 접한대요. 이런 상태가 되면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이랑 어떤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3,-2고요. 주어진 직선, 이 직선과 의 거리를 확인을 해보면 루트 2제곱 3제곱 절대값 6 빼기 6 더하기 k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랑요? 루트 13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k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16번이요. 4,5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한 접점을 t라고 할 때 선분 PT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주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원이 있고요. 아이고.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점이 있는데 네, 접선을 쭉 긋는 거예요. 이 원에서 접선을 긋는 거고요. 접선을 먼저 긋고 나서 점을 찍는 게 낫겠네요. 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접선의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접선을 쫙 쐈어요. 그랬을 때 이 접점을 t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접점을 t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 점을 p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p에서 t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일단 접점과 네, 접선에 대한 반지름과, 그러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반지름과 접선의 관계는 여러분, 네, 수직이죠. 수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과 주어진 점을 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는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네, P에서 T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원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2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중심은 1,2고요 반지름은 2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점은 4,5니까요. 네, 그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4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5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면 3루트 2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루트 2입니다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세모 부분은, 네, 빗변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네,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모의 제곱은, 우리가 원하는 세모의 제곱은 3루트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뺍니다. 어이구, 반지름을 제가 잘못 썼네요. 반지름이 2가 아니라 루트 2고, 그래서 이 부분도 2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2의 제곱이요. 그래서 16이 나올 거니까 저 세모 길이는 4입니다 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치 16번도 네, 현의 길이처럼 딱 그림을 하나로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꼭 좌표 평면상에 예쁘게 나타내려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필요한 그림으로 먼저 정보들 확인하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7번이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네, 계속 같은 얘기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원의 중심에서,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고요. 그 거리 D가 반지름보다 큽니다 라고 문제 푸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계산 맡길게요. 자, 옆에 18번이요.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자, 우리 아까 전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원 밖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럼 아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쓴 거고, 이번에는,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장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은요, 여러분, 원의 중심의 좌표니까 2,-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에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을 하면 루트 3제곱 4제곱 그리고 6 빼기 12 더하기 16, 네, 이런 거리가 나올 거고요. 계산을 하시면 2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한 게 최장거리가 나오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원 밖의 점이든 원 밖의 직선이든, 네,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장거리,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19번이요. 직선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는 거 있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네,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때 원은 중심이 0,0이어야 됩니다.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죠. 근데 이 문제에선 여러분, 직선의 수직이고 라는 말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기울기를 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울기를 확인했죠.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고요. 그리고 반지름도 r 제곱이 12이기 때문에 r은 루트 12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 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20번이요.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원의 중심이 0,0이고, 네, 위의 점 A, B라고 되어 있으면 공식은 y는이 아니죠. ax 더하기 by는 20입니다 라는 게 공식을 사용한 거고,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조금 제가 계산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인데, 여기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b분의 a가 2라고 나올 거고, A는 2B예요. 이 부분을 다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네, 어디다가요? 원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입을 합니다.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고요. 주어진 점은 a, b였는데 이번에는 2b, b로 되는 거예요. 이유는 a가 2b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4b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입니다 해서 b제곱이 4입니다. 그래서 b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되고, 그때 a 값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네, 8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마치 2차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에요. 자, 21번이요. 점 1,2에서 원에 그은 모든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접선의 기울기래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세팅을 하죠? y는 mx-1 더하기 2라고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선이 저 원에 접한대요.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그때의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반지름 확인했으니까, 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러 가면 되죠. mx 빼기 y 더하기 2 빼기 m은 0입니다 라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네요. 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그거랑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로 네, m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m, 이 길이랑 이 식이랑 1이랑 같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그리고 네,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제곱을 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하면 8m제곱 빼기 6m은 0입니다 라고 남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n값을 다 확인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물론 근해 공식이 있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물어본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m이 기울기니까 m의 값의 합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 푸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좀 떠올려 주세요. 네, 이 부분 생각보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22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고요. 자,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그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죠. 그 부분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림에서 원 다 제거하고요, 여러분. 자, 직선만 하나 일단 그려 놓을 거예요. 직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 각각 원의 중심이 있겠죠. 각각 원의 중심이 하나씩 있을 거고요. 그 중심에서 일단 당연히 반지름은 수직 관계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은 2래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직선과 지금 주어진 직선 있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다시 수직으로 하나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너무 직각스럽지가 않아서 다시 할게요. 자, 밑에 주어진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을 이어준 직선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이 부분이 수직인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수직인 직각 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길이 구하는 거고요. 이 부분 길이를 구하는데 주어진 것들은, 자 여러분 다시요. 지금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길이가 되는 거죠. 이유는 수직이니까 평행한 직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원의 중심 길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0과 2,3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직각삼각형만 다시 떼서 그리자고 하면, 슉,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존재하고요. 조금만 더 볼까요? 직각삼각형 하나 존재하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1인 거예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원의 중심이 하나는 마이너스 3,0이고 하나는 2,3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루트 34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4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1이라는 거리가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은 동그라미의 제곱은 루트 34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3이고, 그래서 동그라미는 루트 33입니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접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른 유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거기까지는 잘 접근을 안 하고요.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접선의 거리를, 그러니까 공통인 접선의 거리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피타고라스 같은 거 나올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시고, 막히는 문제들은 당연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강의 끊고 끝나고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시고 다 일일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